민생우선 실천단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민생현안 대응 개선과제 논의와 민생경제 입법 마련을 위해 6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박홍근 단장님을 비롯 총 13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우선 실천단은 6월 발족 이후 6개 팀, 3개 TF로 나뉘어 민생현장 방문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시급한 입법과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던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오늘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민생우선 실천단 활동 경과와 정기국회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생우선 실천단에 소속된 130여 명의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생우선 실천단의 활동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활동 속에서 성과도 많았습니다. 일단 민생특위에서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지금 논의되는 여러 과제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그런 현안들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기국회 내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민생우선 실천단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이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신음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엊그저께 또 세모녀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놓치지 않고 챙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겠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만 저도 민생우선 실천단 일원으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초 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이 올여름 날씨만큼이나 민생 관련 이슈를 뜨겁게 달궈왔습니다. 우리 당 소속 129명의 국회의원이 6개 팀, 3개 TF에서 다양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매주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간담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 총 46회에 걸친 활동을 해오며 구슬땀을 흘려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노고가 민생경제에 체감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파고 속에 우리 국민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한 우리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의 시작과 끝은 민생제일주의의 구현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한 우리 민생우선 실천단의 활동은 매우 유의미했다고 자부합니다.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 호흡하며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기름값과 식대 부담을 줄이는 유류세 지원법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처리했고, 나머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끝으로 민생우선 실천단의 1차 활동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1차 활동의 성과에 안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해야 할 입법 과제와 예산, 정책 개선의 내용은 더 발굴하고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체 회의는 그런 점에서 끝이 아닌 중간평가이며 정기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2차 활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가안정대책팀은 민생우선 실천단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여러 가지 현장 방문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선 영등포의 하나로마트를 방문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는
한 바 있고요. 또 주유소를 방문해서 고유가에 씨름하는 이 소비자들 또 자가 운전자들의 고통을 점검하고 또 석유협회 관계자들하고 현장 점검을 했었고요. 서민들의 점심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했었고요. 이 고유가 시대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또 현장 방문도 한 바 있습니다. 환율위기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KB국민은행 스마트 딜링룸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고유가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 정유업계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현장 방문에 기초해서 유류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입법안을 발의를 했고 또 직장인들 밥값 지원을 위한 법안도 발의를 했고요. 대중교통 비용을 50%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입법 활동에 기초해서 국회 경제민생안정특위가 우선 유류세 인하를 탄력세율을 50%까지 하는 법안하고 직장인들 밥값을 20만 원까지 비과세 하는 법안을 지난 임시국회 때 처리한 바 있고요. 또 대중교통 비용을 50% 환급하는 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침 국회의장과 대통령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추가 입법해서 우리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더 절약하고 또 한편으로 유류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9월 5일에는 영국 정부 간의 영상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에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한 도입 동향을 공유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진행 상황을 상호간에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물가안정 대책팀이 대한민국의 고물가 때문에 씨름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앞으로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계부채 대책팀의 송 팀장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저희 가계부채 대책팀은 그동안 은행연합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캠코 등의 현장을 방문하고 가계부채의 현황,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의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 그리고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원스톱 대출이동제 도입 관련 문제, 또 경제 회생을 위한 파산희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은행법 일부 개정안, 은행이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의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이고요. 또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신용 소비자에 대한 신용 공여,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거래일수를 확립함으로써 신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신용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서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의 법안 두 법안을 정무에 제출해 놓고 뒤에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 전체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금 더 입법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은 경제 회생을 위한 파산 희생 워크아웃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정부 예산안에 취약차주 지원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은 지난 2020년도에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일몰제 폐지와 함께 품목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활동과 함께 최근에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상당히 위기에 몰린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활동 경과를 잠시 보고를 드리면 6월 15일 날 박원군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에 6월 14일 날 협상과 파업 타결이 됐지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그와 관련된 품목 확대
이런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원내대표 등 참석해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과 평가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결과 가로나 가속, 가적의 감소로 인한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 또 국민들의 교통 사고의 급감으로 인한 안전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간담회가 2주에 한 번꼴로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뿐만 아니고 하주업계라든지 운송주선업 사업자 또 운송업자들 간에 간담회가 연이어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화물차 유가 보조금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간담회도 7월 7일 날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한 화물 노동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유가 보조금 제도와 운영 현황을 보고를 받고 화물연대 등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유가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과제는 우선 입법 과제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해내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확정 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보조금 지원 제도라든지 또 운송사업자 최저보유 차고 면적 경감, 또 대형 플랫폼 업체 주선사업 진출 제한, 불법 편법 이사화물 취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방안, 이런 문제들도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식인 쌀이 올해 들어서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마는 쌀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21% 가까이 폭락하는 바람에 53만여 재배 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쌀값 현황과 폭락 원인 그리고 대책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쌀값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는 쌀값 정상화 TF팀을 구성하고 이 향후에 이 현장 활동과 함께 9월 1일 날은 전문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세 차례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마는 시기를 늦장 대응함으로써 이렇게 쌀값 폭락을 자초했고 또 쌀값 매입 방식 자체가 최저가 공매 방식이라고 하는 역대 유례가 없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정부가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쌀값의 선제적인 시장 격리, 그러니까 수확기의 쌀을 시장 격리함으로써 쌀 가격을 제대로 유지 관리해 왔었고요. 또 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정해내는 그런 논의 토작물 재배 방식을 도입하면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정부의 정책과 또 현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쌀값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TF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월 1일 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전문가 초청 간담회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정기국회 때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입법 개정안을 낼 것이고 또 정상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쌀이
정상적인 가격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의 그 경영과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관련된 투자 규모가 코스피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해 왔습니다. 2017년 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의 구두 조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이만큼 커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경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가상자산을 둘러싼 거래의 질서가 공정하고 특히나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시장의 속성상 투자자한테 상당히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에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위험하고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어려울수록 그리고 예측이 힘들수록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상자산 특별대책 TF팀은 먼저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각 거래소가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7월 중순경에 업비트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가장 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업비트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가 격려하기도 했고 좀 더 부족한 것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에 말씀을 드렸고 업비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래소에서도 이와 같은 투자자 보호 관련된 노력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FIU,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 등을 모시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논의된 것과 다른 새로운 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EU에서는 미카라는 가상자산 관련된 룰을 이미 발표했고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된 연구를 의회에서 진행 중이고 10월 달쯤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관련돼서 외국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은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늦게 가자라는 게 아마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T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장점이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살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을 육성하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저희 TF팀에서 만든 이런 내용들을 아마 정무위원회가 주관 상임위가 될 것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군데 민생 활동 현장들을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이제 OTT 해외 플랫폼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내 글로벌 콘텐츠사들이 통신사를 통한 망 무임승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현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당일에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5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또 KT, SK 브로드밴드, LG U+가 함께 참여를 한 회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콘텐츠사들이 각국에서 망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임승차라는 부분보다는 그에 대한 본인들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국내만 유일하게 전체 글로벌사들이 무임승차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과방인의 6개 법안이 나와 있고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저희 당 내에서 법안을 좀 통합 조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갑을 사이에 또 갑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 망 이용료를 받게 됐을 때 국내 콘텐츠사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들을 기여를 할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같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웹툰 정산 정보 제공 시연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았고, 또 플랫폼 창작자하고 상생 간담회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작가들이 본인들의 작품에 대한 그 페이를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본인들의 작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작가들에게 얼마나 조회를 하고 본인들의 작품이 그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시연을 해주셨고요. 아울러서 그날 작가분들을 통해서 또 본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갑을 안에서 또 갑을이 존재를 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사라는 곳과 작가 간의 계약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법안으로는 유정주 의원님안이 하나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CP사와 작가 간의 계약 관계를 풀어낼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는 과방위하고 문체위에서 후속적인 법안 조치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 플랫폼 창작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공청회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이 관련돼서는 더 이상 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체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